안녕하세요. 대전 굿센과의 수능수학 부문 대표 강사 구경호입니다. 저는 대전 둔산동 학원가 인근에서 개인과외 및 소규모 그룹과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적을 끌어올리고 목표 대학 진학으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014학년도에 현역으로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입학하였습니다. 학사 졸업한 후에 동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석사 졸업을 하였고요. 대전으로 와서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박사과정을 입학하였고 박사 수료를 한 후에 졸업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10년 이상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전기전자공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영재고 소프트웨어 AI 인재전형과 정보올림피아드 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공학, 전산학부, 전자공학부 등 공대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컨설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학과의 경력은 학부 시절부터 시작해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수리논술 수석으로 입학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대치동에서 수리논술 조교와 강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2017학년도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전에 2026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은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국어도 쉽지 않았고 수학 역시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에 무색하게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쳤고 탐구 영역 역시 평가원이 화학과 생명과학에 강한 변별력을 주면서 상당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2028학년도에 입시제도가 다시 한번 크게 바뀝니다. 그만큼 이번 2027학년도 입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됩니다.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이번 수능은 특히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다각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수학만큼은 제가 항상 다각도로 대비를 시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커리큘럼은 크게 개념 수업, 실전 수업, 그리고 수리 논술 수업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세부로는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 수업의 1단계는 가장 중요한 교과 개념입니다. 수학에서 교과 개념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부터 공통수학, 그리고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대한 개념들, 이 중에서 빈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성적은 나올 수 없고요. 성적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6학년도 수능 14번 문제에 삼각함수 도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공통수학에 있는 삼각함수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도형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면은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이 교과 개념은 학생마다 빈 부분이 없도록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교재는 기본서로는 숨만큼 나오되 문제집으로는 센을 제가 선호하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본서와 문제집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진행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교과 개념이 안 되어 있으면은 성적을 당연히 못 받겠지만 교과 개념만 되어 있다고 해서 수능 수학에서 고득점을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수능 수학에서 고득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 커리큘럼의 핵심인 2단계인 수능 개념을 학습하셔야 됩니다. 주된 내용은 평가원 기출 분석입니다. 평가원 기출 분석은 평가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자주 나오는 정리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조건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사고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추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체화하는 과정입니다. 교재는 시대인재 혹은 일타 강사이신 현의진 선생님 자료 혹은 대치동에 있는 자료들 중 제가 선별해서 제공을 합니다. 당연히 교재비는 따로 받지 않고요. 제가 제작하여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교재비를 받지 않습니다. 제 학생이 저랑 같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교재에 돈을 써야 할 곳은 교과 개념을 할 때 기본서와 문제집 구매할 때입니다. 이마저도 이미 구매한 기본서랑 문제집이 있다면은 교재를 구매하는데 따로 쓸 비용은 없습니다. 개념 수업은
제가 아는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마치 대형 학원과 비슷한 과정이었습니다. 실전 수업은 개인 과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훈련 과정입니다. 저는 제가 코치라고 생각하고 학생을 저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선수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반복을 시키며 몸에 체화시킵니다. 전 학생을 잘 믿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학생이 이제 알겠다고 말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틀린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알려줬다고 해서 제가 학생이 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일주일 뒤, 한 달 뒤, 혹은 뜬금없이 틀렸던 문제를 보여줬을 때 풀 수 있어야지만 이제 아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등급 학생이 킬러 문제를 5분 안에, 중킬러 문제를 3분 안에 풀지 못하면 아직 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3단계인 엔제풀이는 제가 제작한 난이도별 엔제와 좋은 사설 엔제를 N번 제공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4단계 실전 모의고사는 수능과 동일한 시간 압박 속에서 문제를 푸는 훈련입니다. 수능 시험지와 같은 사이즈로 모의고사를 제가 인쇄해서 주기적으로 배부를 하고 실제 수능처럼 100분을 정확히 재서 풀어오기 시킵니다. 풀이 후에는 점수와 오답뿐 아니라 시간 사용과 실수 패턴을 중심으로 시험지 전체를 분석하고 기록하며 훈련을 이어갑니다. 반복된 기록과 분석으로 실전 감각을 만들고 실수를 줄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 7월에 저한테 연락이 왔던 고3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5등급 50점인 상태로 연락이 왔었는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실전 수업의 3단계와 4단계를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수능에서 71점이 나오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실전 수업의 훈련 효과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수리논술 수업 같은 경우는 이미 2등급 이상 나오는 학생들에게 권장을 합니다. 난 1에서 2등급이지만 수리논술은 관심이 없어 라고 하더라도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수리논술을 대비하면 풀이를 상세하고 엄밀하게 작성해보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논술에 나오는 생소한 개념들은 결국 준킬러 문제, 킬러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잘한다면은 수리논술도 충분히 해볼 만한 입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수리논술은 기초 단계에서 본인 선택 과목 외의 과목들에 대한 개념을 가볍게 배웁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더 심도 있게 논술 개념을 배웁니다. 실전 단계에서는 유형별로 정리된 논술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배웁니다. 그리고 직접 풀이를 써보고 저나 카이스트 수학과 박사들에게 첨삭을 받습니다. 그 다음 논술 파이널은 각 학별별로 대비를 하며 기출문제를 분석, 풀이, 그리고 첨삭을 반복합니다. 2026학년도 수학 관련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1등급 컷이 확률과 통계 87점, 미적분 기하 85점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보통 수학은 90점 부근에서 1등급 컷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미적분과 기하는 80점 중반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될 정도로 상위권 내에서도 변별력이 크게 적용했습니다. 반면 확률과 통계는 상대적으로 등급 컷이 더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적분 기하에서 확률과 통계로 이동한 이른바 확통론 수험생이 증가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흐름은 2027학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강하게 예상됩니다. 따라서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확통을 선택하는 것을 강하게 권장합니다. 다음은 3등급 이하인 3, 4, 5등급 학생을 위한 2027학년도 1년 커리큘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3, 4, 5등급 1년 풀커리는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의 보편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커리는 12월부터 중고등학교 개념, 요것을 복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고등 개념은 중등 기하,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고등수학 상, 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 2월은 공통수학을 집중적으로 복습을 합니다. 현재 수능 수학에서는 공통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률과 통계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공통수학이 안 되어 있으면 어차피 등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집중적으로 공통수학을 복습을 하고 병행하는 것이 엔제풀이를 병행합니다. 엔제풀이는 기본 엔제풀이, 즉 3점 정도 난이도 문제 중심으로 개념 연습과 계산 연습을 수행합니다. 3월부터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성적을 올리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확률과 통계 기본 개념 학습을 하고요. 이와 동시에 공통수학 1에 대한 수능 개념이 들어가는 기간입니다. 또 엔제풀이로는 기본 엔제보다 좀 더 어려운 빅킬러, 중킬러 중심의 실전 엔제를 학습을 시키고, 이때 좋은 사설 엔제도 제가 선별해서 풀이를 시킵니다. 그 다음 6월 모의고사 가까워질 때쯤에 격주로 이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풀이가 들어가고, 실전 모의고사 풀이가 들어가면은 모의고사 리뷰도 진행하게 됩니다. 12월부터 6월 모의고사까지 성실하게 수행을 했으면은 본인의 현재 등급 3, 4, 5등급에서 한 등급 높은 2, 3, 4등급이 됐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6월에서 9월 기간은 조금 더 높은 등급을 얻게 하기 위한 좀 더 난이도가 있는 학습을 하게 되는 단계이고요. 이때 수능 개념 2가 들어가면서 10개년 준킬러, 킬러 중심으로 평가원 기출을 분석하게 됩니다. 엔제풀이는 실전 엔제를 여전히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자체 제작한 킬러 엔제도 풀이를 해봅니다. 또한 사설에서 나온 좋은 엔제, 킬러 엔제 풀이를 또 같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주 한 회마다 실전 모의고사를 풀이하고 리뷰하게 됩니다. 자, 극단적으로 5등급 정도 된 학생이 저의 1년간의 커리큘럼을 거쳐서 수능 수학에서 1등급 100점을 받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당당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해 놓은 이 1년의 커리큘럼을 온전히 잘 수행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교과 개념에서 빈 부분이 있어서 그게 4월까지 다 끝내지 않고 5월, 6월, 7월까지도 개념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수능 개념을 공부하는데 이것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준킬러, 킬러는 9월 전까지 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B킬러에 대한 쇼커풀이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6월, 7월 더 지연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1년 과정을 수행하게 되면은 수능 수학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를 가장 높게 올릴 수 있다고 제가 보장드릴 수 있습니다. 1에서 2등급을 위한 풀 커리큘럼은 2등급 학생들 또는 2등급, 1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전에 또 2026학년도 수능 수학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미적분 기하에서 9월 모의고사까지 1에서 2등급을 받는 학생들, 혹은 심지어는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 일부도 미적분에서 3개 틀려서 1등급을 받는 것보다 확통에서 확실하게 100점 혹은 1개 정도 틀리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확통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한 정도의 학생들이라도 수능은 확통을 선택하고 수리 논술 대비로 미적분과 기하를 공부하는 방향을 약하게 권장을 하고 싶고요. 물론 이것은 미적분과 기하를 한두 개 정도 틀릴 정도의 실력에 해당되는 학생이면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고, 또는 본인이 1, 2등급 왔다 갔다 하지만 미적분과 기하를 공부하는 것을 너무 선호한다 라고 하면은 본인이 선호하는 것을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단지 보편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입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뿐이니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의사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 2등급을 위한 풀 커리큘럼의 경우는 3, 4, 5등급을 위한 풀 커리큘럼과 맥락은 똑같고요. 거기서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고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교과 개념에서 중고등 교과 개념 그리고 공통수학 교과 개념은 이미 잘 되어 있으리라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빠졌고, 12월부터 선택한 과목이 미적이 아니더라도 미적 기하를 하게 됩니다. 미적 기하를 하는 이유는
수리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 12월 1월에 미적분과 기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루게 됩니다. 미적을 먼저 해보는 이유는 혹시나 미적분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미련이 남았을 경우 미적을 먼저 해본 다음에 한번 수능 문제를 풀어보고 진짜 선택을 미적을 할지 아니면은 확통을 할지 선택하는 판단 기간을 넣기 위해서 12월에 미적을 넣었고요. 물론 기하를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면은 12월에 기하를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1월에 미적을 해도 되고요. 물론 본인이 확고하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거고 수리논술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미적분 배우지 않고 기하 벡터 배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이전까지 수능 개념도 하지만 엔제풀이도 모두 끝나게 되고요. 엔제풀이에서 이제 엔제풀이 2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엔제풀이 1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엔제를 통해서 3점 정도 되는 난이도를 푸는 건데 1, 2등급이 되는 학생들은 사실 그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전 엔제를 풀이가 들어가고 이 실전 엔제를 중심으로 쇼커 풀이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킬 거고 이게 잘 되면은 엔제 풀이 3으로 넘어가서 킬러 엔제 그리고 사설 킬러 엔제를 풀어서 6월 모의고사 전까지 확실한 실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뭐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주로 아마 실전 모의고사를 지금 7월부터 주간 1회로 되어 있는데 6월에 이미 2개 정도 틀릴 정도의 실력이 나오면은 주간 3회를 풀어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던가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1, 2등급 정도 된 학생들에게는 수리 논술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2월까지는 그냥 기본 개념을 좀 더 심화시킨 논술 개념을 배우고 4월부터는 수리 논술 실전 1을 들어가면서 공통수학 파트에 대한 유형별 논술 문제를 볼 것이고요. 이때는 이제 풀이랑 첨삭을 같이 한다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 6월 모의고사 이후부터는 선택 과목 파트에 대한 논술 문제부터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외의 논술 문제 유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8월에 가서 논술 실전 3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복합 유형 여러 단원이 섞인 논술 문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학별로 유형을 어떤 유형이 자주 나오는지를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는 이제 연세대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논술 파이널 10월에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연세대를 대비하기 위한 연세대학교 논술 파이널을 진행할 것이고 수능이 끝난 이후에는 각 주요 대학별로 논술 파이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성한 2027학년도 대비 커리큘럼을 소개하였는데요. 믿어주시고 선택해주신 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